네, 안녕하세요. 품질 셰프 옥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AT 프로세스 교육 두 번째, 자, D1 단계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사실 D1 단계가 가장 리포트 작성하기도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한 부분이에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부분 중에 단계이기도 합니다. 잘 따라오세요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로 배울 거냐면요. 자, D1에 대한 팀 구성. 자, D1 자체가 팀 구성하고 이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정보를 넣는 단계인데, 자, 구성이란 것을 배울 거고요. 그리고 D1을 우리가 리포팅을 할 때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, 그리고 주요 리포트 항목에서 좀 실무자분들께서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따라오세요. 자, 기본적으로 팀 구성은 일단 챔피언이나 스폰서. 기본적으로 챔피언이 스폰서가 되기도 하고요. 아니면 챔피언을 가장 위로,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이제 우리가 팀 액티비티를 할 때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아니면 인적적인 자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스폰서를 기본 바탕으로 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. 실제적으로 챔피언이나 스폰서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요 AT를 실제로 실행하는 분들이 아니라 AT에 대한 팀 구성원들이 실제로 제대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는 AT 평가를 할 때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평가를 같이 할 수 있겠죠. 자, 기본적으로 팀 구성을 앞서 어, 혼자 하면 안 돼요. 뭐 품질 담당이라서 하면 안 되고 뭐 내가 고객 QC 어떤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CS 담당 분들이 좀 주관해서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주관이란 의미 자체가 그걸 리딩하는 거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혼자 하는 의미가 아니거든요. 자, 그래서 고객 불량 관리는 품질 부서의 책임만이 아닙니다. 자, 조직 내 모든 사람의 책임이에요. 같이 만드는 거니까요, 제품은. 자, 그래서 이제 챔피언과 자, 스폰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관련된 사람들 있겠죠. SCM을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로 해가지고 물류 관련된 담당을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기술 엔지니어, 뭐 협력사도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현장 작업자, 그리고 생산 관리 감독자, 그리고 품질 검사자. 추가적으로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뭐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뭐 각각의 회사의 구성에 맞게 조직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중요한 핵심은 품질 담당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관련된 부서가 모여서 CFT 계속 많이 나오는 용어죠. 크로스 펑셔널 팀을 이뤄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핵심 단계입니다. 네,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D1 단계에서 리포팅을 할 때, 에디 리포트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자, 그 중에 보시다시피 세부사항 누락. 자, 기본적으로 D1 단계에서 리포팅하는 크게 두 가지예요. 불량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팀 구성원들을 입력하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. 그래서 어, 기본적인 분량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때 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누락되는 항목들이 다수 보인다라는 얘기고요. 그리고 정보 입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분량명이겠죠. 자, 분량명 오기입 사례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을 해요.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전 단계다 보니까 그냥 간헐적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육안의 현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분량명을 적게 되거든요. 초기에는.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던 분량을 줬고 실제 원인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. 초기엔 그렇게 뭐 분량명이 오기업이 됐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분량명이 나왔으면 업데이트를 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멤버가 누락되는 거. 당연히 이제 크로스 펑셔널 팀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했죠. 거기서 이제 중요한 어, 담당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좀 누락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겠죠.
자, 스텝 1에서는 AT 리포트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. 간단하게.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분량 정보 및 팀 구성이죠. 분량 정보, 팀 구성. 자, 분량명이 가장 크네요. 자리가. 자, 이 부분에다가 각각의 분량명을 세부적으로 좀 작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. 그 외에는 작성하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겠죠. 뭐 협력사명, 고객 분량 아이디, 협력사 분량 아이디. 뭐각 고객사 분량 아이디랑 협력사 분량이 같은 경우도 있고요. 보통 이게 분량이 등록됐을 때, 예를 들어 시스템상에 등록이 됐을 때 각각에 대한 식별을 위한 분량 아이디들이 다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런 것들을 작성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처음 작성일자, 그리고 수정일자, AT 현황, 이게 뭐 계속 오픈 중인지 완료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하고요. 자, 불량 발생 장소는 크게 뭐 고객 공정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인라인에서 발생했는지, 이거는 내부 공정에서 발생했는지 고객 공정에서 발생했는지, 그리고 필드 실제 소비자가 운전을 하다가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장소도 필요한 되게 중요합니다. 관련된 뭐 일반적인 협력사 정보도 입력을 하고요. 고객사 정보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. 그게 어렵지는 않겠죠. 팀 구성 밑에 이제 챔피언이나 뭐 스폰서를 기준으로 밑에 팀 구성원들을 쭉 나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세부적으로 중요 항목 중에서 어떤 부분에 사람들이 헷갈려 하냐면 분량명, 가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량명 작성할 때 가장 많은 오류들이 발생하는데, 일단 기본적으로 분량은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. 자, 무슨 얘기냐면 고객 분량상 서신의 문제 제목을 먼저 제출합니다. 자, 언제요? 3D 제출할 때. 이게 무슨 말이냐면 AT를 다 완전히 작성한 상태에서 고객한테 최종 승인을 받을 때 한번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. 자, 앞으로 받을 D3 단계는 봉쇄 조치인데, 기본적으로 봉쇄 조치까지 다 완료가 수립이 셋업이 된 상태에서 고객한테 3D 상태에서 전달을 먼저 우선적으로 24시간 안에 전달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. 기본적으로 사이클 타임 관련해서는 처음 시간에 배우셨죠. 자, 분량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, 협력사 내부 분량 이름, 그리고 협력사 분량 코드와 동일하게 데이터 분석 또는 향후 문제 이력 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. 자, 두 번째는 처음 작성 일자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 부분은 고객으로부터 분량 발생 정보를 받은 일자를 처음 적으시면 돼요. 간단하죠. 헷갈려 할 필요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부분에서 혼동할 수 있어요. 고객으로부터 이제 분량 발생 정보를 받은 게 뭐 한 3일 전인데, 실제 이제 뭐 봉쇄 조치 하다 보니까 리포트를 오늘 작성해요. 오늘 날짜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분량 발생 정보를 받은 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수정 일자. 이건 말 그대로 리비전을 관리하기 위한 일자이기 때문에 최신 AT 업데이트 일자를 작성하시면 돼요. 왜 이런 부분이 있냐면, AT는 지속적으로 단계마다 갈 때마다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돼 가거든요. 그리고 고객과의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으면 그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업데이트 일자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. 간단하죠. 원디.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팀 구성이에요. 그리고 정확한 정보 입력.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, 그런 것들이 다 잘 셋업이 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. 자,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